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시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마모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마모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마모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마모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마모증 걱정 없이 양치질을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여기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암호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암호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도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의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여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뭐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가민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암호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다른 재료를 때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암호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암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암호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암호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암호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시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마모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근데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마모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마모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그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마모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마모증 걱정 없이 양치질을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여기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마모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 있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뭐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도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아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뭐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뭐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감인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뭐 다른 재료를 떼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마모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마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시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암호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암호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암호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암호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암호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근데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암호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암호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암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암호증 걱정 없이 지질을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이렇게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암호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암호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 있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뭐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으로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의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여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뭐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뭐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가민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뭐 다른 재료를 때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마모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마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시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암호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암호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암호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암호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그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암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암호증 걱정 없이 지지를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여기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암호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암호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뭐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도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의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여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뭐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뭐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감인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뭐 다른 재료를 때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마모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마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